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막상 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퀴즈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선생님들이 좋다고요? 예. 그게 뭘까? 근데 또 이걸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은 직접적인 혜택은 아주 큰 금액의 이제 상품권도 있고, 큰 금액. 예전 같았으면 이제 국외 연수도 가고, 국외 연수도 가고, 또. 예. 그리고 이런 전국 단위 강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 우리 대성쌤은 이렇게 외부적인 동기, 외재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군요. 아니, 교사 스스로가 성취감이나 보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예.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좀 편안하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요? 이제 제 15회를 맞이하고 있는 교육 정보와 연구대회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회죠. 예. 저희가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회라고 한다라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들을 생각하기가 쉽고 그 대회 성격이 자체가 어떤 순위를 매기거나 어떤 보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우세요. 근데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는 취지가 그런 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외부적인 보상도 있지만 선생님들로 하여금 반짝반짝 빛나는 전문성을 갖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대성쌤 또 이쯤에서 자기 자랑 나와야 되잖아요. 본인 어때요? 저는 이 대회 4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 중에 3번은 전국 단위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전국 단위 수상도 했고 예. 콧대가 이만큼 높아야겠네요. 그래서 이 특전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라 지금은 어렵지만 예전에는 해외에 연수도 받고 또 해외에 가서 교육봉사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현재 표정이 어느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혜성쌤과 같이 했을 때는 이제 호주에 가서 근데 호주가 어도비사가 상당히 근데 거기에 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ICT가 앞서가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 탐방을 갔었고 근데 제가 추후에 근데 한번 나갔을 때는 왜요? 호주만 갔다 오세요. 뉴질랜드도 가셨었어요. 뉴질랜드 갔다 오고 제가 인생 사진 많이 남겨줬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외국의 이런 선진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을 때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년 전이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저희가 ICT 강국이라고 하지만 호주랑 뉴질랜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글로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학교에 태블릿을 지급하고 그 당시 이제 어도비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봤었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는 다른 그 당시에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수업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시사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울림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풍토가 혜성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좀 자유로웠던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LMS라고 해서 학습 이력 관리나 뭐 과제 평가하는 것들 온라인 상호작용이 10년 전에 이미 이제 거기선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자기주도적 학습, 코로나19 시기 이후 시대에 각광받는 이제 개인 맞춤형 교육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게 호주에서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다 각자 분리돼서 떨어져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조사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군데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했었죠. 그리고 교실 바닥이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실 환경에서 이제 검색용 PC가 한 교실에 한 3-4대 이상, 5대까지도 있어서 수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가서 이런 검색을 할 수 있었던 기업 주작을 하시네. 태블릿도 있었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좀 상황이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학교 현장에 돌아왔을 때 저희한테 그 향후 한 3-4년 동안 굉장한 열정과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 시절에 매년 둘이서 이제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걸 같이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성장도 보고 또 그리고 그런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도 운영하고 그런 자료들을 개발 보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또 이제 타임라인이 지나서 우리 대성쌤이 한 연구부장님 하실 때인가요? 예. 그때 교육정보연구대에 나갔었죠. 그 왜 나갔냐면 수업 선도교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을 하다가 이런 수업 자료들은 교수학습 자료로 교육정보연구대에 출품하면 좋겠다 그래서 출품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주제가 굉장히 의미 깊었잖아요. 예, 어떤 거죠? 이 정보연구대 취지를 보면 이 ICT를 활용한 우수한 교수학습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교실 수업 개선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회의 가장 큰 취지는 ICT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게 현장에 접목되는 거는 또 약간 그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그런 예. 얘기들은 참 좋아요. 자료들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대성쌤이 그때 대회에 나가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걸 그래서 하고선 저희가 그래서 시작을 해야죠. 우선은 근데 그 디지털을 이런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료를 활용을 할 때 저는 그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 혹은 사고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을 한번 접목을 시켰습니다. 왜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성쌤이 그때 아마 포항인가요? 지진이 막 발생했을 때죠. 그 수업이 아니었나요? 아니,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선도교사 하기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진과 관련된 어쩌면 학생들이 삶 속에서 뉴스로 접하고 저기 문제가 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주제를 갖고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디자인 싱킹 기반에. 그래서 그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고 출품을 하셔서 전국 1등급 상을 받으셨죠? 예. 그리고 그걸 갖고 필리핀에 가셔서 필리핀인가요? 태국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ICT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근데 모델 삼아서 근데 거기로 보면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초청을 해서 갔었고 근데 실제 학교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부스 운영도 하고 실제 근데 수업을 보고 같이 선생님들과 협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교육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육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는 사절단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대성 쌤이 하셨던 게 삶 속과 닿아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준비하셨고 일회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중단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근데 이 수업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저희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어쨌든 교사에게는 이렇게 자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대성쌤이 또 뭐가 외부적인 또 촉매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 연구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승진 가산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상품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전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조성이 돼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그리고 그게 국외 연수로 이어지니까 정말 선생님으로서 행복한 경험들을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던 교실에서 다른 나라의 교실을 들여다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저는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들에게 승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승진할 수 있는 인사상의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되죠. 우선은 이 대회를 참여하고 싶은 선생님이라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가 ICT 기술 테크닉은 많이 발달했는데 그거를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은 물론 훌륭한 교수님이 이론적인 근거도 개발하시지만 결국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발굴하시고 실제 적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에 초점이 있는 그런 대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물어볼게요. 아무런 베이스 없는 선생님 도전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막 이런 저작 도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만 이 대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디지털 학습 분과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또 자세히 가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만든 이 정보화 연구대에서 이미 만드신 소프트웨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공공 플랫폼 그리고 여기서는 민간 콘텐츠는 아유, 너무 자세히 대대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흥미 유발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저를 굉장히 욕하시겠네요. 말을 계속 끊으니까. 근데 너무 또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겁을 내실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리자면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연구대입니다. 다른 그렇죠. 그게 연구대에 핵심이에요. 비해서 보면은 네. 젊은 저경력 교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전문적인 뭐 소프트웨어 기술 없이도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15회 교육정보화 연구대 요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15회 대회라는 거는 이게 불과 15년 된 대회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15회 대회라는 게 교육정보화 대회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ICT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기술을 활용한 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상위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 이런 것들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5년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이 통합이 된 겁니다. 교육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교육 관련된 그리고 이제 교실 현장에 교단 선진화 사업들과 맞물려서 정리가 돼서 교육 정보와 연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15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더 역사가 깊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대회는 그런 이제 어떤 교육 정보와 ICT 기술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회가 진화하고 변화해 왔다는 게 이제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분명하죠. 어떤 목적들로 이게 그러니까 이루어졌나요? 가장 핵심은 근데 학생 교육이고 근데 교실 수업 개선이고 그래서 여기 추진 목적에도 보면은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수업 적용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회든지 대회의 추진 목적 속에 아마 심사의 관점도 있고 대회가 원하는 작품이나 연구 보고서의 방향도 다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현장의 우수 교수학습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또 ICT 활용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이 이제 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향해야 될 학생들의 역량은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과 닿아있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데 선생님들이 쉽게 아시는 캐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도 대회까지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전국 단위 심사부터는 캐리스가 주관을 합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이 대회를 처음 알고 참여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기도 했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예전만큼 어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하드가 되고 있는 에듀테크,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된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 속에 있는 그런 기술과 연계된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들을 갖고 많이 이제 출품을 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 단위 예선대회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이제 전국대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부도 어쩌면 최종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되나요? 최종 교육부에서 후원이라서 네,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근데 캐리스 주관이긴 하지만 예, 교육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르고 최종 표창도 교육부 장관 표창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대회의 응모 분과 및 분과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영역들이 있나요? 근데 크게 세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 학습 분과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AI를 만드는 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체에 적용을 한 학교 경영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디지털 학습 분과는
ICT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라면, 또 공공적인 플랫폼이 있다라면, 또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하시고 그 사례를 일반화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그런 연구, 실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분야에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는 뭐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근데 웹페이지 혹은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짜셔도 돼요. 그리고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플래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플래시 자료, 선생님들 이제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플래시가 많이 익숙할 텐데 플래시 컨텐츠 출품 가능한가요? 우선은 근데 최근 동향은 근데 이런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근데 좀 활용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뭐 그 저작 도구로서는 뭐 충분히 좋은 거지만 요즘에 또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분야, 뭐 빅데이터 분야 혹은 뭐 앱 같은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또 이걸 또 전문성을 발휘할 때가 됐네요. 15회 교육정보 연구대의 가장 중요한 점.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에서는 플래시 자료는 출품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합니까? 근데 우선은 저는 그거는 요즘 너무 파악을 관심이 못했는데 없어지셨네요, 우리 대성 씨. 우선은 아마 익스플로러에서 차단이 돼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닐까? 어도비사에서 더 이상 플래시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를. 그래서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게 항상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라는 건 일반화로 전제로 둬야 돼요. 그래서 가끔 좋은 작품을 출품하시고도 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 있죠. 이게 구현이 구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구동이 되고, 그럼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자료를 만드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학교 경영 분과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조금 작은 학교라든가 혹은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이런 ICT 활용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하여튼 이런 학교 경영 전반에 이런 ICT가 기반이 돼서 이런 독창적인 교육 모델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학교 경영 분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경영 분과가 이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10명까지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학교 말 그대로 경영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구나 뭐 공동 연구 수준을 넘어서 학교 전체 인원의 참여를 지금 독려하는 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년이나 학교의 단위의 이제 교육과정,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ICT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천 사례들을 일반 학교들한테 일반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응모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조금만 안내해 주셔요. 저희가 3개의 분과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분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지털 학습 분과. 그래서 그 경우는 한 명에서 2명, 그리고 보고서, 수업 동영상을 제출해야 되고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AI는 1명에서 2명, 그리고 보고서, 수업 동영상,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스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 분과는 4명에서 10명으로 보고서와 학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요거 고무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학습 분과 같은 경우 유초 중등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유초 중등 교육 전문 직원까지 참여를 할 수 있네요. 우리 혹시 대성쌤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학교 경영 분과는 초등등 교원들이 참여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휴직 중인 교원 출품 가능한가요? 휴직자는 그 현장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디지털 학습 분과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는 교사는 교사끼리, 그 다음에 교감이나 원감은 교감이나 원감끼리 출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경영 분과만큼은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이 같은 팀으로 출품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요 정보들이 우리가 한번 안내는 하지만 그 예전에 에듀넷 혹은 지금 티클리어라고 불리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연구대 메뉴에 교육 정보화 메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사항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말하는 게 이제 물론 지금 이 설명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경영본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학교 보고서나 계획서를 그대로 답습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교육과정에서 운영됐나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성쌤이 또 작년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표절 여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물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성쌤 지금 보고 읽는 느낌이셔요. 너무 확실한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가 3부작으로 지금 예정을 했잖아요. 예. 1부는 여기서 끊고 2부에서 조금 이어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실무적인 거는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고 약간 노하우라든가 혹은 좀 그런 거를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노하우는 안 돼요. 왜냐면 노하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번 1부에는 마지막 피날레를 2020년 작년 대비 변경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또 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선은 과거에는 이제 2등급부터는 그 교육부 장관상을 줬는데 이제는 1등급만 교육부 장관상으로 이걸 좀 얘기해 주셔야죠. 이제 출품 편수에 1, 2, 3등급을 교육부에서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도 1, 2, 3등급을 받으시고 또 교육부에 출품했을 때 1, 2, 3등급을 받으시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인가요? 여기 안 나왔네요. 1대 2대 3이었나? 맞죠? 우선은 저도 출품작의 40%가 아마 시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선에서의 40%, 본선에서 40% 비율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시도교육청별로 8작품 이상이 나와야지 해당 분과에 이제 1등급 한 팀,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부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비율로 등급이 나오고 그걸 알고 난 이후에 과거와 달리 전국대회 1, 2, 3등급이 이제 교육부 장관상이 조금 비율이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비율이 변동된 게 아니라 장관상을 이제 과거에는 장관상을 줬다면 이제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원 정보원장상을 준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1등급만 이제 교육부 장관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2, 3등급은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 이제 원장상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또 그래도 요 시상 유형이 변경되지만 연구 실적 평정 점수는 변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2항에 의거해서 이 부분들은 예전과 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세요. 그리고 또 입상자 특전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본연의 그 취지가 있고 나름의 그 선생님들 그 보람이나 성취감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국외 연수를 갔다 코로나19로 아마 노트북 태블릿 정도의 이런 부상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상품권으로 근데 그 상품권이 아마 온누리 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은 200만 원 상당, 2등급은 100만 원, 3등급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신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드린 노고에는 비할 바 못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자, 여기까지만 1부 할까요? 2부에서 이제 운영 절차부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성 쌤이 뭔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은 이 대회가 전통도 있고 취지도 좋고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학교 현장에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일부가 너무 길어졌어요. 예, 저는 이 대회 한번 하여튼 조금 더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 2부에서 저희가 운영 절차나 일정 그리고 이제 대성 쌤이 너무나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 그리고 노하우 이걸 전수해 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주기 싫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